안녕하십니까. 저는 맥스웍스 트레이닝 엔지니어 팀의 엄준식 프로입니다. 매틀랩 엑스포 세션 중 오디오 데이터와 딥러닝 관련 세션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오디오 데이터 레코니션 using Deep Learning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딥러닝을 활용한 음성 데이터 인식인데요. 발표 듣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목차는요,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해서요, 딥러닝에 적용할 오디오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방법과 전처리된 데이터를 딥러닝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해당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교육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소개로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성인식은 여러 산업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음악 플레이어에서도 우리가 음성인식으로 음악을 플레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TV에서 음성인식으로 뭔가 채널을 틀어라, 아니면은 뭔가를 바꿔라, 볼륨을 올려라 라고 하는 식으로 명령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에서도 손으로 누르지 않고 음성인식으로 바로 우리가 목적지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매틀랩의 오디오 툴박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럼 오디오 툴박스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음성인식을 디텍팅한다거나 음향과 관련된 데이터를 불러온다거나, 한마디로 오디오 데이터죠. 그 오디오 데이터를 AI에 적용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오디오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것도 쉽고요. 외부 오디오 데이터를 읽어오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음성을 그대로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들이나 소리를 분류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오디오 툴박스와 딥러닝 툴박스가 있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챗GPT가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GPT에 우리가 음성으로 질문하면 그에 따른 대답을 해주는 기능도 있죠. 그래서 음성인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 데이터를 딥러닝에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션에서는요, 저희가 오디오 데이터를 쉽게 전처리하는 방법과 딥러닝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내용을 알아볼 거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보여드릴 데모는요, 최종 목표겠죠. 저희가 말하는 단어를 딥러닝이 어떤 단어로 이제 예측했는지를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뽑게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스펙트로그램 형태로요. 그리고 이제 그 스펙트로그램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이미지를 딥러닝에 적용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것으로 분류하느냐, 우리가 발생한 그 음성이 어떠한 단어로 분류를 했는지를 맞추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오디오 전처리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요, 6만여 개의 데이터가 있고 30종류의 영어 단어가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학습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빠르게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4개의 단어, 1, 2, 3, 4라고 하는 4개의 단어만 가지고 학습하고 결과를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디오 데이터 전처리부터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처리 중에서도 이제 오디오 데이터를 찾는 것부터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오디오 툴박스에서는 detect speech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에다가 음성 데이터와 그리고 샘플링 프리퀀시 정보를 입력으로 준다면은 음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바로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추가적으로 오디오 데이터에 연산할 윈도우 사이즈 크기라던가 음성을 디텍팅할 때 윈도우 사이즈를 얼마나 겹치게 할지 그런 등 여러 정보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주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제대로 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신호를 원래 우리가 묶어야 될 그 신호를 원래는 나눠져 있었는데 그거를 방금 말씀드린 적용을 통해서 하나의 신호로 묶어줄 수도 있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정상인 것도 정상적인 신호로 디텍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냐면요. 매틀랩에서 굉장히 장점이죠. 앱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시그널 레이블러 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건데요. 음성 데이터나 여러 신호 데이터를 넣었을 때 신호 분류 작업을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펙트로그램이나 스펙트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신호의 특징을 뽑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음성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딥러닝 학습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의 양이 너무 부족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딥러닝의 퍼포먼스를 올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학습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매틀랩에서는 간단하게 데이터를 증대시키는 것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원본 데이터를 일정 개수만큼 갖고 있을 때 다양한 방식들을 적용해서 데이터 개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냐면 원래는 원본 신호가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Yes. 근데 이거를 다양한 알고리즘, 피치 시프팅이라던가 타임 스트레치, add noise, add reverber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yes라고 하는 단어가 Yes. 혹은 Yes. 혹은 Yes. 혹은 Yes.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가 다른 형태의 음성 데이터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증대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학습 데이터로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적용시켰을 때는 애초에 파란색이었던 이런 원본 신호가 각각 알고리즘들을 적용해서 다른 종류의 신호들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코드로는 우리가 간단하게 오디오 데이터 어그멘터라고 하는 함수와 그리고 어그멘트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바로 적용을 시켜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신호를 찾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 개수를 증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신호 특징 추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음성 신호에 대한 특징을 뽑기 위해서 간단하게 오디오 피처 익스트랙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메일 스케일이나 아니면은 감마스톤 스케일 주파수를 이용해서 스펙트럼과 캡스트러를 이용해서 스펙트로그램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서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냐면요. 오디오 피처 익스트랙터 함수에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특징에 대해서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true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추가 파라미터를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추가를 하고 extract라고 하는 함수로 바로 뽑아내면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런 이미지 형태의 스펙트럼 결과가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저렇게 생긴 스펙트럼 이미지 데이터를 딥러닝의 인풋 데이터로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브 스크립트라고 하는 매틀랩의 편집 창을 쓰게 된다면, 그 라이브 스크립트 태스크라고 하는 것 안에 GUI 기반으로도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단순 마우스로 몇 번 클릭을 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전에 바꾸고자 했던 그런 특징들을 바로 추출해낼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코드로도 간단하게 뽑아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해서 오디오에 대한 특징을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디오 데이터 찾기, 증대하기, 특징 추출까지 진행해 봤으니까 이제 딥러닝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음성 데이터가 어떤 텍스트로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1, 2, 3, 4라고 하는 4개의 단어를 가지고 학습할 거고요. 딥러닝을 사용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나눠주는 작업도 했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각각 2000개 정도, 검증 데이터를 300개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개 단어 외의 단어가 발음될 시 unknown이라고 하는 모르는 단어가 예측될 수 있도록 또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주게 할 겁니다. 자,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딥러닝 학습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Training from Scratch라고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예 내가 처음부터 전부 다 모델을 구현하겠다 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Transfer Learning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기존의 유명한 모델을 가져다가 일부를 수정해서 다시 재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Training from Scratch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씩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Transfer Learning은 중간에 있는 일부를 꺼내다가 수정해서 다시 바꿔치기 하고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Training from Scratch 방식을 사용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전부 다 처음부터 모델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입력으로 사용할 데이터의 크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델의 생김새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코드 한 줄 한 줄이 저희가 이제 레이어, 계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계층들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다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대신 단점이 있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입력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찾으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학습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장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장점도 데이터의 크기를 맞춘다든가 원하는 그 모델의 형태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Training from Scratch를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만약 Transfer Learning 방식을 사용한다면 기존에 학습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된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기존의 모델의 형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입력 사이즈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모델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을 많이 수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방식, Training from Scratch와 그리고 Transfer Learning이 있는데 두 개 다 우리가 코드로 직접 작성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레이어들을 하나씩 작성해서 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앱을 통해서도 또 간단하게 모델을 직접 만드실 수도 있게 됩니다. 딥 네트워크 디자이너라고 하는 앱을 사용을 해서 우리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각각 레이어들을 블럭처럼 쌓아가고 블럭처럼 연결을 해가면서 모델을 직접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하고 싶은 블럭끼리 만들어주다 보면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돼서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굉장한 장점. 이 딥 네트워크 디자이너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 쉽게, 굉장히 쉽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델을 만들거나 수정했다면 모델 자체를 매틀랩으로 내보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블럭 형태로 만든 모델을 코드로 바로 바꿔주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을 생각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로도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딥러닝 모델에 입력 데이터를 넣어야 하는데요. 딥러닝 모델을 처음부터 만드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Training from Scratch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디오 피처 익스트랙터와 익스트랙터 함수를 사용해서 나온 스펙트로그램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게 Transfer Learning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델이 VGGC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의 입력 크기에 맞춰서 데이터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모델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오디오 데이터의 특징을 뽑아주는 함수가 따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발표 자리에서 보시면은 VGGC preproces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VGGC 모델 안에 넣을 수 있는 데이터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도 준비가 됐고 모델도 준비가 됐다면 학습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엄청 간단한데요. 트레이닝 옵션들을 지정하고요. 예를 들어서 학습률이라던가 아니면 얼마나 반복해서 데이터를 학습시킬지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바꿔서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trainN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딥러닝 학습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입력으로는 학습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답, 그리고 오차율, 어떤 오차율로 학습을 진행할 것인지, 그러니까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오차 방법, 오차를 구하는 방법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옵션을 직접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학습이 다 되었으면은 그에 따른 퍼포먼스도 간단하게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되는 그 과정도 그래프로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좌편에 보이는 거는 Training from Scratch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용했을 때 93%라고 하는 정확도를 냈고, Transfer Learning, VGGC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해서 진행했을 때는 95.5%의 정확도를 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Confusion Matrix, Confusion Chart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써서 바로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녹화한 영상을 데모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입력을 넣으면은 딥러닝을 지나서
이제 어떤 단어로 예측하는지를 우리가 맞추는 작업, 데모 영상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녹화된 영상에서는 4, 3, 2, 1 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음할 거고요. 그랬을 때 어떠한 단어들로 예측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 3, 2, 1. 그래서 결과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저희가 4, 3, 2, 1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예측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데모 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오디오 툴박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은 매틀랩의 매스웍스 홈페이지에서 오디오 툴박스 예제들도 여러 가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만약에 이것을 교육으로 듣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된다면은 저희는 여러 가지 교육을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 3개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관련된 것들을 배우고 싶으신 분, 그리고 딥러닝, 그리고 지금 배웠던 그 시그널 데이터를 딥러닝에 적용하고 싶은 분들은 이 3개의 과정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